오늘은 소금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금은 화학적으로 나트륨과 염소 두 원소가 결합된 물질인데 이 두 성분이 우리 몸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신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전부 소금 덕분입니다. 먼저 염소는 위에서 염산을 만듭니다. 염산이 없으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고기를 먹어봤자 소용없는 거죠. 나트륨은 더 중요합니다. 첫째, 세포와 세포 사이를 도는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이 삼투압이 유지되어야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노폐물이 배설되어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교대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 동맥압을 유지시켜줍니다. 동맥압이 유지되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셋째, 신경과 근육작용을 조절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염산의 원료가 되고 짠맛을 혀끝이 느낄 때 타액이 분비되면서 전분을 소화시키는 프티알린이 적당량 분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소금의 가장 무서운 점은 중독성입니다. 술이 술을 청하듯이 짠 음식은 더 짠 음식을 요구합니다. 김치 없으면 밥 못 드시는 분 계시죠?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시는 분? 이미 소금 중독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짠 음식을 요구하게 되고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동맥벽이 뻣뻣해집니다.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동맥은 본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야 하는데 이 탄력성이 사라지면서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결과는 뇌출혈, 심장마비, 뇌졸중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겨우 3g만 줄여도 심장혈관 질환 위험이 15.6% 감소하고 뇌졸중 위험은 11% 감소하며 심근경색 위험은 18.9% 감소합니다. 3g이면 티스푼 반 정도예요. 그것만 줄여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동맥 고혈압은 악성 고혈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예민한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수록 위암 발병 위험도가 2에서 5배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위의 점막 상피세포 손상을 촉진해서 위염을 일으키고 위산이 감소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쉽게 침입하게 됩니다. 결국 위암으로 이어지는 거죠. 일본을 예로 들면 짠 피클류를 많이 먹는 지역, 주민들에게서 식도암과 위암이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국제암연구소가 보고했습니다. 벨기에 루벤 대학에서 24개국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소금을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위암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김치, 젓갈, 피클같이 소금으로 발효시킨 음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풋고추를 소금으로 처리해 36개월 발효시키면 나이트로소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짠 음식이 기관지 경련을 일으켜서 천식발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골다공증도 문제입니다. 소변으로 염분이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고 칼슘을 붙잡고 나갑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할 때 질소분이 칼슘을 붙들고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미국 예일대학 연구에서는 소금 과다 섭취가 신장 결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화불량과 두통도 일어납니다. 커피, 홍차, 강한 조미료, 매운 고추, 후춧가루 등과 소금을 많이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전분은 발효를 일으키고 단백질은 부패를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머리가 무겁고 편두통이 오고 정신이 맑지 않으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심부전증, 심장부전증, 간경화증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이 독이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염분을 조절해서 얼마를 배설하고 얼마를 재흡수할지 결정하는데 이 기능들이 망가지면 염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의사가 저염식을 처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미국이나 해외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먹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치, 국, 찌개를 매 끼니마다 먹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 1위가 김치류로 29.6%, 2위가 국찌개류로 18%, 3위가 어패류로 13.3%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 필요량은 나트륨 500mg, 소금으로는 1.25g, 티스푼 4분의 1 정도입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무직이라면 최소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앉아서 일하니까요. 하지만 중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땀으로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직접 절이지 말고 소금물에 절이면 염분 함량이 줄어들어요. 묵은 김치보다는 겉절이를 드세요. 국그릇을 절반 크기로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을 버리고 건더기만 먹으세요. 조리할 때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 멸치, 양파, 다시마, 새우, 표고버섯을 우려낸 국물로 만드세요. 칼륨 섭취 늘리기.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감자, 아보카도, 키위, 메론, 수박, 토마토, 시금치, 검은콩, 오렌지, 풋콩, 땅콩, 고구마 같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주의할 점. 만성콩팥병 환자는 칼륨을 과식하면 고칼륨혈증으로 근육마비, 부정맥,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가능하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게 좋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나트륨이 매우 높거든요.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제염은 화씨 1500도, 섭씨 약 800도에서 정제한 소금입니다. 흐름성을 좋게 하기 위해 첨가물이 들어있고 광물질이 무기질 형태로 변해 있어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햇빛에서 말린 천일염은 훨씬 좋습니다. 전남 지역 천일염은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프랑스 게랑드산 천일염과 비교해도 마그네슘 함량이 탁월해요.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세척 탈수 천일염이 맛과 건강 모두에 좋습니다. 죽염은 피부 노화를 개선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최고의 건강 기능성을 가진 소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2주 동안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높은 케톤 수치, 글루카곤 분비량 증가, 낮은 인슐린 수치 등이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거든요. 탄수화물이 하루 50g으로 제한되면 3일 만에 약 4.75 위 나트륨이 고갈됩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 1티스푼을 녹인 소금물로 각을 하면 좋습니다. 목을 뒤로 젖혀 목구멍 깊숙이 소금물이 닿도록 하세요. 호흡기 세균 관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소금 농도를 잘못 맞추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약한 농도의 식염수를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직접 코로 들이마셔서 다른 쪽으로 나오게 하면 코막힘이 줄어듭니다. 소금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무기질이기 때문에 열량이 없어요. 소금은 0칼로리입니다. 다만 삼투 현상 때문에 몸에서 많은 물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부종이 생겨 비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국제건강관련단체 WASH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짜게 먹으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서 탄산음료나 주스 섭취량이 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의 효과도 떨어뜨려 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금을 전혀 안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소금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